많지 않았습니다. 에드 델란티와 DJ 르메유에 이은 역대 세 번째 양리그 타격왕이자 역대 최초의 세 팀 타격왕, 3년 연속으로 팀을 바꿔 타격왕이 된 최초의 선수였지만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와 마이애미에서 130과 131이었던 공격력은 샌디에고에서 2년간 109와 104로 떨어졌고 원래부터 2루 수비가 나빴던 데다 1루 수비까지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이언츠는 브랜든 도노반을 카디널스에서 데려오고 싶었지만 자이언츠가 가진 유망주로는 다른 팀들과 경쟁이 불가능했고 선제적인 영입에 실패하고 해리슨 베이더와 계약한 것처럼 이루수 시장의 문이 닫히자 유일하게 남은 아라이스와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라이스 영입은 지난 겨울, 아니 포지 부임 후 외부 영입 중 최고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라이스는 오토 로페스에 이은 메이저리그 타율 2위, 역시 로페스에 이은 안타 2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아라이스가 타율과 안타에서 상위권인 건 늘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아라이스는 지난 2년간 739와 719였던 OPS가 829로 크게 증가했고 WRC 플러스 127은 130대였던 2022, 2023년에 근접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비입니다. 수비를 못하는 이루수의 대명사였던 그는 초반에 기세가 꺾이긴 했지만 OAA 플러스 12, 플러스 16인 웨도울트에 이어 이루수 전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전반기에 기록한 승리 기여도 3.7은 랜던 룩, 로건앱, 슈미트, 데버스, 체프먼을 제친 자이언츠 전체 1위이자 웨도울트와 투랭을 제친 이루수 전체 1위이며 2023년에 3.4를 이미 넘어선 개인 최고 기록에 해당됩니다. 덕분에 론 워싱턴 코치는 마커스 시미언, 오스틴 라일리에 이어 자신의 업적에 하나를 더 추가했지만 워싱턴 코치는 아라이스의 대변신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캠프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이미 놀라울 정도로 향상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라이스는 수비 전문 코치를 고용해 오프시즌 내내 지옥의 수비 훈련을 했습니다. 푸더크와 핸들링의 메카닉을 완전히 바꾸며 2루 수비의 기초부터 다시 쌓아올린 그는 캠프 기간 내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7시 반부터 워싱턴 코치와 훈련하며 수비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아라이스의 대변신은 워싱턴 매직이라기보다는 메이저리거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수비의 기초부터 다시 정립한 덕분이었습니다. 이루수로 뛰기 위해 지명타자 단연 계약을 거절하고 자이언츠에 입단한 아라이스는 자이언츠의 PS 진출 확률이 팬그래프 기준 0.6%, 레퍼런스 기준 0.1% 미만이 되면서 트레이드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라이스는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내 수비를 바꿔준 팀에서 오래 뛰고 싶다. 시즌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나는 구단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귀를 열어놓고 있다며 연장 계약을 희망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올스타전 인터뷰에서는 자이언츠를 떠나고 싶지 않다.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한다면 이루수가 가능한 곳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이언츠 입장에서 아라이스를 그냥 보내기 아까운 건 먼저 오라클 파크와 궁합이 대단히 좋기 때문입니다. 아라이스는 배럴 비율이 더 줄어 0.6%를 기록하고 있는데 메이저리그 평균은 7.6%입니다. 그럼에도 아라이스는 장타율에서 타율을 뺀 순수 파워가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데 커리어 최다인 7개의 3루타를 기록하고 있는 덕분입니다. 아라이스는 5개를 홈구장에서 기록했는데 커리어 하이에 해당되는 발사각도로 인해 우측 벽을 맞고 나오는 3루타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우측 벽을 넘기기는 쉽지 않지만 벽을 맞히는 타구를 만들 수 있는 타구 속도와 발사각도로 구장에 특화된 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강도의 겨울훈련 덕분인지 발도 약간 빨라지면서 베이스러닝 지수가 데뷔 후 처음으로 양수를 찍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보여준 모습만으로는 장타를 기대할 수 없는 발느린 똑딱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이언츠는 슈미트, 데버스, 라모스, 엘드리지, 베리코토 등 장타율이 높은 타자들이 등장하면서 아라이스 이정우 같은 안타 머신과의 조화가 더 좋아졌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눈야구를 하는 선수가 없다 보니 볼넷이 압도적인 꼴찌라는 점과 이정우가 큰 기복을 보이고 있다 보니 2번과 5번에 아라이스와 이정우를 배치해 장타자들과 유기성을 높이려는 전략이 이정우의 슬럼프 구간에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이언츠는 아라이스가 떠나게 되면 슈미트가 2루를 맡게 되는데 체프먼 못지않은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수비에 물이 오른 슈미트는 2루수로 쓰기에 아깝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체프먼을 다른 팀으로 보낸 후 슈미트에게 3루를 주고 아라이스와 과하지 않은 조건으로 연장 계약을 하는 거지만 체프먼의 트레이드가 쉽지 않습니다.
시즌 후 FA가 되는 RS는 커리어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트레이드 시장에서의 인기는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영입 후보에 다저스의 이름이 올라 있지만 에드먼과 프리랜드가 있는 다저스가 RS를 데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RS는 타구의 질이 중요한 선수는 아니지만 3경기에서 2개의 홈런을 칠 수 있게 한 서터엘 스파크의 바람 덕분에 타격 수치가 부풀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과연 RS를 누가 데려갈지, 자이언츠는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을지, 후반기에도 RS가 대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감 시한 첫 번째 트레이드가 소소하게 탄생했습니다. 휴스턴이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를 미러키로 보냈습니다. 맥컬러스는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었지만 짐 크레인 구단주의 전화를 받고 휴스턴을 위해 거부권을 풀었습니다. 휴스턴은 맥컬러스와 함께 자왕 콜튼 고든을 보냈고 미러키는 약간의 현금과 함께 프린스 필더의 아들인 제이든 필더를 휴스턴으로 보냈습니다. 드래프트를 받지 못하고 미러키와 계약한 제이든 필더는 싱글A에서도 인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휴스턴 입장에서는 셀러리 덤핑, 미러키 입장에서는 맥컬러스와 고든을 긁어보는 트레이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치세 기준과 $10,000,000 차이였지만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페이로를 낮춘 휴스턴은 다른 부분을 보강할 수 있게 됐고 복귀를 앞둔 부상 투수들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휴스턴이 2012년 드래프트에서 코레아를 1순위로 뽑으면서 아낀 돈으로 지명한 선수인 맥컬러스는 2017년 ALCS 7차전 4이닝 무실점 세이브로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이후 부상에 시달린 맥컬러스가 2021년 첫 규정이닝 시즌을 보내자 휴스턴은 5년 계약을 주지만 맥컬러스는 이후 부상에 시달리며 2023년과 2024년을 거르고 지난해 16경기 2승 5패 6.51, 올해 8경기 2승 3패 6.86에 그쳤습니다. 그 사이 맥컬러스는 94마일을 상회했던 싱커 평균 구속이 91